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실패한 도시쇼입니다. 2025년 서울시청 대회의실. 한 외국인 기자의 폭탄 발언이 터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린다 로웰, CNN에서 20년을 보낸 도시재생 전문가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한국의 자랑이던 청계천을 실패작이라 단언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한국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었고 그녀가 뭘 안다고? 라는 속삭임이 터져나왔죠. 그로부터 6개월 후 그녀는 제네바 유엔 본부 단상에 섰습니다. 손에는 500페이지짜리 보고서 한 권이 들려 있었죠. 그 제목은 서울은 물길이 아니라 인간을 복원했다. 그날 22개국이 한국의 모델을 배우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세계가 놀랐고 CNN 기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외국 전문가의 비판에 감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청계천, 냉정하게 증명으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이라고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람을 복원한 도시, 서울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가장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가 실패작이라 부르던 그 강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되살렸는지 린다가 직접 겪은 6개월의 여정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낯선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맑고 차가웠지만 어딘가 이 도시만의 질서가 흐르고 있었죠. 저는 린다 로웰, 미국 도시재생 전문 저널리스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여러 도시의 복원 프로젝트를 분석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서울환경포럼 첫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다음은 린다 로웰, 국제도시복원연합 소속 기자입니다. 그 순간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준비된 원고를 펼쳤죠. 그 첫 문장은 도시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미디어 쇼에 불과합니다.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어요. 누군가는 숨을 삼키고 누군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냉정히 이어갔습니다. 진짜 복원이란 돈이 아닌 철학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청계천은 시민 설득보다 이미지 관리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보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울시 보건본부의 박정우 소장이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 쇼를 위해 5,000번의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반박이 아니라 신념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프로젝트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었죠. 그날 밤 숙소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아래로 흐르는 불빛이 강처럼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그 빛을 따라 도시의 흐름을 되살렸다고 했죠. 진짜일까? 저는 그 의문 하나로 노트를 열었습니다. 청계천 5,000번의 대화가 만든 강. 그게 제 취재의 첫 제목이었습니다. 다음 날 취재 첫 일정은 청계천 입구였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사람들은 벌써 산책을 나왔고 아이들은 징검 다리를 건너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홍보용이라면 왜 사람들의 얼굴엔 평화가 보이는 걸까? 한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옛날에는 여기가 냄새가 심했어. 여름이면 썩은 물이 흘렀지. 그런데 지금은 봐요. 물고기가 돌아왔어요. 그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사업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엔 의심이 남았습니다. 진짜로 이게 가능했을까?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청계천 복원 당시의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속살을 들여다보기 위해 그 안에서 싸우고 울었던 사람들을 만나보기 위해서요. 기자에게 도시란 언제나 현장이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누군가의 용기와 포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진짜 복원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서울 도심 한가운데 오래된 사진이 걸린 복원 기록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습한 공기 속에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죠. 벽 한쪽엔 철거전의 청계고가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밑에는 2003년 착공, 2005년 완공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철판 위를 따라 문질렀어요. 사람들은 이 기간을 단순히 2년 반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10년이 녹아 있었다는 걸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기록관의 담당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 사업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파일 안에는 빽빽한 회의록, 녹취록, 주민 동의서가 가득했습니다. 시민 설득만 5,000번 넘게 했답니다. 상인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야 했어요. 철거 반대, 생계 문제, 소음, 먼지, 불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딪혔죠. 저는 파일을 넘기며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문장마다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시장 압도로 폐쇄 반대, 보상 협의 결렬, 밤샘 대화 6시간. 그들의 인내는 행정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였습니다. 한 회의록에서 눈이 멈췄어요. 2003년 11월 청계천 시장 조합회의. 누군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더군요. 이 가게는 우리 가족의 전부입니다. 이걸 없애면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그 옆에는 담당자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다시 방문, 아들 동행, 가족 동의 필요. 저는 그 한 줄에서 그들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5,000번이라는 숫자가 자꾸만 떠올랐죠. 그건 통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물의 횟수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청계천 보건 설득의 연대기. 다음 날 저는 당시 보건본부에서 일했다는 박정우 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낡은 청사진을 펼치며 말했어요. 린다 씨, 그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민들이 우리를 미워하면서도 믿더군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은 전염됩니다. 처음엔 불신이지만 결국 마음이 움직이죠. 그의 말에 묘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논리와 수치로만 설득하려 했는데 이곳 사람들은 감정과 관계로 문제를 풀어갔어요. 그 차이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기록관 밖으로 나오자 겨울 햇살이 청계천 위로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서 아이들이 물수제비를 던지고 있었고 노인 한 분은 하천가에 앉아 도시락을 드시고 계셨죠. 그 장면이 이상할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이 고요함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수천 번의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가슴속 깊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공사가 아니라 인간의 서사였군요. 기록으로만 보던 청계천이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정우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진심은 전염됩니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게 이 도시에 남은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을 복원한 건 콘크리트가 아니라 대화였다는 걸요. 서울은 물길을 다시 낸 게 아니라 마음의 길을 열었던 거죠. 서울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오늘 청계고가가 무너지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현장 허가증을 목에 걸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철제 구조물들이 마치 도시의 뼈대처럼 서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 길 위로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지나갔고 그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숨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도시는 오래된 상처를 떼어내려 하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도시가 스스로의 살점을 도려낸다. 그게 제 첫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처에서 마주친 한 노인의 말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죠. 저 다리요, 내가 처음 세울 때도 봤어요. 그때는 자랑이었지. 근데 지금은 짐이 돼버렸어요. 그의 목소리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거를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해방을 기다리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철판이 떨렸어요. 그 순간 숨소리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 때문이었죠. 이 도시가 자신을 다시 만들고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보건본부의 현장 관리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걸 무너뜨리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는 잠시 철판을 바라보다가 답했어요. 린다 씨, 이건 파괴가 아니라 복원입니다. 우린 없애는 게 아니라 되돌리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시를 살린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군요. 고가 밑에서는 상인들이 마지막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30년이었어요. 여자가 말하며 웃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돌아올 수 있겠죠? 돌아오시게 할 겁니다. 관리자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짧은 대화가 그날의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철거는 끝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고철이 떨어지는 소리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먼지 속에서 햇살이 부서지고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반짝였어요.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눌렀지만 도저히 그 장면을 한 프레임에 담을 수 없었어요. 사진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도시의 벽 너머로 사람들의 기억이 함께 흩어지고 있었죠. 한 기술자가 옆에서 헬멧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 매일 지나던 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 사람 같네요. 숨을 쉬네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숨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해체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무렵 박정우 소장이 확성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철거는 끝이 아닙니다. 이 길을 다시 열 겁니다. 시민의 강이 다시 흐를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불안 대신 기대, 두려움 대신 확신이 번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행정이 아니라 신념이었어요. 해가 지고 철판이 다 내려졌을 때 도시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무너진 구조물 사이를 걸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에서 흙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래전 인간의 숨결이 다시 깨어나는 냄새였을 겁니다. 그날 일기를 쓰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청계천의 철거는 파괴가 아니다. 도시는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을 되찾는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은 무너뜨려서 세운 도시였다.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건 2005년 가을이었습니다. 청계천의 첫 물줄기가 도심을 가르며 내려올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은 박수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죠. 저는 복원 후 1년이 지난 시점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비가 오면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온다. 악취 민원 하루 300건. 모래 퇴적 제거 예산 초과. 보고서의 문장마다 한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원은 완성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장 담당자 김태현 감독을 만났습니다. 그는 장화를 신고 청계천 둔치에 서 있었어요. 겨울비가 내린 다음 날이라 물빛이 탁했습니다. 린다 씨, 물은 사람이 키워야 해요. 그는 갈색 물 위로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여기 흐르는 물 대부분은 한강에서 끌어온 거예요. 그걸 하루 12만 톤씩 순환시켜야 하죠. 이게 멈추면 하루 만에 썩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가 물 하나를 지키기 위해 이만큼 애쓰는 줄 몰랐어요. 제가 말하자 그는 웃었습니다. 도시는 콘크리트로 세우지만 유지하는 건 사람의 양심이에요. 그의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청계천은 복원 후 매일이 시험대였어요. 폭우가 내리면 펌프가 멈추고 미세먼지로 수질이 탁해졌습니다.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 한 봉투가 순환 펌프를 막기도 했죠. 그때마다 수백 명의 기술자, 청소 인력, 환경연구원들이 새벽마다 나와 물길을 살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사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땀이 강을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저는 기록용 카메라를 켰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건 단순한 하천이 아니었어요. 물 위를 떠다니는 낙엽 하나에도 그들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행정이 아니라 헌신이구나. 며칠 뒤 청계천 해설 자원봉사자를 만났습니다. 백발의 여성, 이름은 윤지현이었습니다. 전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요. 물고기나 식물 설명을 하죠. 이 일을 오래 하셨나요? 18회 됐어요. 청계천은 사람의 강이에요. 도시는 변하지만 여긴 우리가 매주 닦아야 빛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지속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밤이 되자 청계천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명이 물결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흔들렸고 산책로엔 젊은 연인들과 노부부가 함께 걸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어린아이들은 돌 위를 건너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 평화로운 장면들이 하루 수백 명의 손끝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저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강은 인간의 손으로 복원됐지만 시민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 문장을 쓰며 묘하게 뿌듯했습니다. 복원이란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새벽 관리센터 불이 꺼질 무렵 마지막 근무자가 나가며 이렇게 말했어요. 린다 씨, 물길은 쉬지 않아요. 우리가 잠들 때도 이 물은 흐릅니다. 그의 말이 내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속되는 물소리, 그건 이 도시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처음 그 장면을 봤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카메라 뷰파인더 속에 수달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청계천을 헤엄치는 그 모습은
도시의 한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여기에 수달이? 제가 묻자 동행하던 환경연구원 김나현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네, 작년 겨울에 처음 포착됐습니다. 이곳 물이 1급수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증거죠. 그녀의 말에 저는 말없이 물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수면 위로 햇빛이 반사되어 은빛으로 흔들렸습니다. 옆에서는 청둥오리가 날개를 털고 있었고 물가에는 사람 손보다 큰 붕어들이 여유롭게 움직였어요. 저는 셔터를 눌렀지만 아무 사진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기록이 아니라 감상이 필요했죠. 김 박사가 제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복원 이후 어종이 22종으로 늘었습니다. 식물은 400종 이상, 곤충은 1000종을 넘었어요. 그리고 수달, 담비, 황조롱이까지 돌아왔습니다. 담비요? 네, 산림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 도시의 공기가 그만큼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녀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 도심 속에서 야생이 살아난다는 건 기적 그 자체였죠. 산책로엔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생태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며 환호성이 터졌어요. 선생님, 물고기 봐요. 그 웃음소리가 천진했지만 제겐 뭉클하게 들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강을 당연한 것처럼 기억하겠죠. 그게 바로 복원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청계천 인근 상가 거리로 향했습니다. 몇 년 전 철거를 반대하던 상인들이 이제는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한 노점 상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물 덕분에 장사가 다시 살아났어요. 처음엔 원망도 많았지만 지금은 고맙죠. 그의 얼굴엔 햇살처럼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시의 강이 사람의 삶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청계천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물 위로 노란 코스모스 꽃잎이 흘러내렸어요.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감탄을 쏟아냈죠. 저는 물가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도시는 생명을 내쫓지 않았다. 오히려 품어 안아 다시 살게 했다. 그 문장을 적으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 린다 씨, 여긴 기계로 만든 게 아닙니다. 김나현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매일 청소하고 매달 물을 점검하고 계절마다 새끼 물고기를 방류해요. 청계천은 사람의 손으로 유지되는 생태계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참 아름답네요. 아름다운 건 물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녀의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물결에 비쳐 흔들리고 그 속에서 수달이 미끄러지듯 헤엄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돌아온 자리였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이 강은 생태의 복원이 아니라 인간의 회복이다. 사람이 자연을 살린 게 아니라 자연이 사람을 다시 살렸다. 펜을 내려놓으며 알았습니다. 이 도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걸요. 며칠 후 저는 서울시청의 통계 담당 부서를 찾았습니다. 청계천 복원 이후의 도시 변화 자료를 보기 위해서였죠. 컴퓨터 화면에는 수많은 숫자들이 빽빽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린다 씨, 이 수치를 보면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공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차트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복원 전에는 침체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관광객이 연간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계천 주변 상권 매출은 3배, 토지 가격은 4배 가까이 뛰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시가 강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강이 아니라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청계천 근처 상점 거리를 다시 걸었습니다. 오래된 철물점 자리에 카페와 책방이 들어섰고 낡은 간판들 대신 유리창에 반사된 불빛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발걸음엔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도시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한 카페 주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어요? 복원 이후에요. 원래는 이 근처가 썰렁했는데 지금은 매일 북적이죠. 이 변화가 청계천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물은 흘러도 마음은 남잖아요. 이곳 사람들은 그 물에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녁 무렵 청계천에서 열린 거리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무대도 광고도 없는 소박한 음악회였죠. 기타 소리가 물결에 부딪히며 번져갔고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부부, 퇴근 후 들른 직장인, 혼자 앉은 노인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이건 경제의 결과가 아니라 정서의 회복이구나.
공연이 끝나고 한 노신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분이시죠? 예전에 이 자리 다녔었어요. 언제쯤이요? 20살 무렵이요. 그땐 냄새가 심해서 다들 피해 다녔죠. 지금은 손주랑 나와서 산책해요. 이게 바로 행복 아닙니까? 그의 눈가에 맑은 주름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통계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제 눈앞에 있었죠. 청계천 주변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이 이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며 예술가들을 초청했고 해외 투자자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배울 도시로 불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시 홍보팀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복원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뭐였나요? 그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시민들이 도시를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만든 기적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 말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청계천은 물길을 되살렸을 뿐인데 그 물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불평 대신 참여를, 무관심 대신 관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도시를 키워가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 창가에서 불빛이 반사된 청계천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빛은 금속이 아니라 사람의 희망이었습니다. 도시는 이렇게 자랍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으로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강은 예산 3,900억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값으로 셀 수 없는 기적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도시가 변하면 사람도 변한다. 그러나 사람부터 변했기에 도시는 살아났다. 서울에서 마지막 취재를 하던 날, 저는 다시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물 위에는 얇은 안개가 떠 있었어요. 햇살이 그 사이로 스며들며 하천이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조용한 떨림이 일었어요. 이 도시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왔는지 비로소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공책을 폈습니다. 청계천은 도시가 아니라 거울이다. 이곳을 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 그 문장을 적자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혹시 린다 기자님이신가요? 지난번 기사 봤어요. 그는 복원 당시 현장 기술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욕도 많이 먹었죠. 도심 교통 막힌다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후회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버티는 힘이 가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다 같이 꿈을 본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도시는 움직이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자의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의 철학이었죠.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노부부가 손을 잡고 징검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휘청거리자 아내가 팔을 잡으며 웃었어요. 여보, 천천히요. 물에 빠지면 추워요. 괜찮아, 이 강이 다 받아줄 거야. 그 평범한 대화가 어쩐지 뭉클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안심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조금 더 걸으니 안내판 앞에서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대통령 됐다면서요? 옆에 있던 해설사가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10년 넘게 꾸준히 믿었던 일이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도시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건 유럽의 어느 대도시에서도 보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저는 다리 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발 아래로 맑은 물이 흘렀고 수달 한 마리가 물결을 가르며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며 손뼉을 쳤습니다. 도시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린다 씨, 한국은 참 독특하죠. 김나현 박사가 옆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보다 정성이 앞서요. 청계천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복원한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여긴 공사장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같아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건 효율로 계산되지 않거든요. 저는 다리를 건너며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곳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언젠가 코스모스가 흐드러진 길이 생길 거예요. 예술가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요. 청계천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계속 자라는 도시예요. 그녀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청계천 위에 반사되어 흔들렸어요. 그 빛이 마치 사람들의 꿈 같았습니다. 도시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도시를 바꾼다는 말이 이렇게 실감난 적은 없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청계천은 도시를 살린 강이 아니라 인간을 되돌린 강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짧게 덧붙였습니다. 도시는 기술로 세워지지만 마음으로 완성된다. 2025년 10월 서울의 가을은 다시 청계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들려온 건 바람에 흩날리는 코스모스 향이었어요. 무학교에서 고산자교까지 1km, 약 2만 송이의 코스모스가 피어나 있었죠. 그 길을 따라 시민들이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강물에 돌멩이를 던지며 웃었고 노부부는 손을 맞잡고 걸었어요. 이 도시는 이제 사람의 보폭으로 숨쉬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청계천을 다시 찾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원 2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 행사 때문이었죠. 청계광장에서는 음악이 흐르고 다리 아래에서는 조명 설치 미술이 반짝였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직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꽃을 심고 공연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념식이라는 단어 대신 감사의 날이라 불렀습니다.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행사 관계자가 제게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린다 씨, 이제 청계천은 복원이 아니라 생활이 됐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정확했거든요. 복원은 과거를 되살리는 일이지만 청계천은 미래를 길러내고 있었어요. 청계광장부터 광교까지 이어진 길에는 6명의 현대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빛과 물이 만나 만들어내는 파형 조각들, 첼로 선율이 물결에 녹아드는 듯한 설치물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캠퍼스에 청계천을 그리고 있었죠. 그들의 손끝에 번진 물감은 이 도심의 공기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시는 예술로 숨쉬고 있었어요. 밤이 내리자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다리 아래 조명들이 물결을 따라 춤추었고 강가의 돌길엔 코스모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자동차의 경적도 그 순간만큼은 사라졌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물 위를 비추며 속삭였습니다. 청계천은 물길이 아니라 마음이었네요. 옆에 있던 한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초상화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년 전 이곳을 처음 설계했던 사람들, 비를 맞으며 돌을 옮기던 노동자들, 자신의 가게를 잃을까 두려워했던 상인들, 그리고 오늘 그 길 위에서 꽃을 심는 시민들, 모두가 이 풍경의 한 조각이었죠. 청계천은 서울이 만든 프로젝트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함께 완성한 기적이었습니다. 수달이 돌아오고 물고기가 늘어나고 지금은 코스모스가 피어나는 그 길. 그 모든 생명은 함께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에 존재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도시들이 청계천을 배우러 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가야 할 건 설계도가 아니라 사람을 믿은 마음, 자연을 포기하지 않은 철학입니다. 청계천은 도시의 복원이 아니라 인간의 회복이었어요. 저는 오늘 또 하나의 청계천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코스모스가 피어나고 밤에는 예술이 불을 밝히는 강. 그 물길 위로 20해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복원한 자연, 사람의 마음으로 완성된 예술. 낮에는 코스모스, 밤에는 예술이 지키는 대한민국 청계천. 그것이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강이었습니다. 서울의 가을밤, 청계천의 물길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내려놓고 그 물결에 마음을 비췄죠. 20년 전 한 지도자의 결단으로 시작된 이 길은 이제 시민의 손끝에서 예술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꽃을 심고 누군가는 빛을 만들며 그 물길을 지켜왔습니다. 청계천은 도심의 하천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철학입니다. 낮에는 코스모스가 피어나고 밤에는 예술이 불을 밝히는 강. 그 물길은 오늘도 사람의 이야기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물로 시작했지만 사람으로 완성됐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를 바꾸는 건 돈일까요? 마음일까요? 청계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도 대한민국이 만든 또 하나의 기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동 내국자입니다. 감사합니다.